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네, 회사랑 관련된 얘기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되죠. 훈승 정도로 불러주면 이제 훈승이라고 해. 네, 네. 아 이게 조금 더 사담을 이어가자면 어제 이제 일요일 날 하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했는데 카카오톡 다 터지고 오늘 아하. 일본에 와서 아, 뭔가 알람이 안 오더라고요. 카카오톡이요? 네, 푸시 서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메시지는 오는데 알림은 안 오긴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네. 지금도 안 오는 것 같아서 지금도 안 사람들에게 와요? 많이 근데 지금 저희 성공한 것 같아요. 저 한 2배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으면 자박자박한 맛이 없으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30분 한 1, 2분만 더 수다를 떨다가 아니면 한 번만 더 그냥 독방에 얘기해야겠다. 근데 이거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딜레마 같은 건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좀 대학생들이나 이런 뭔가 좀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디다 올리지? 라고 생각하고 올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정보를 잘 찾아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생활 그렇죠. 코딩, 단톡방 이런 데는 이미 난 정보를 막 열심히 필요해. 나는 봐야겠어.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결국 정보를 주는 거라서 OPGG 이런 데다 올려달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 사람들이 전적 검색하다가 한번 볼라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이게 진짜 딜레마긴 하네요. 꼭 이런 정보는 또 찾아보는 사람들만 찾아보지, 안 찾아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또 저도 안 보니까 그게 좀 어렵죠, 그런 게.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제가 화면을 잠깐 엔타이어로 해야겠다. 잠깐 공유를 할게요. 이제 네. 뭔지 모르고 이제 음성 채팅방에 사람들이 왕창 모여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이 이제 제 2회차 아주 소소하고 적적한 2회차 와글와글 iOS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장과 그 다음에 떡떡DC 스칼라 10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데 요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걸 기대했다가 뭐야 내가 궁금한 거 얘기 안 해줬어 이럴 수 있으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지? 저 와글와글 iOS는 한 2, 3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뭔 얘기 한대. 막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서 오시면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버 아니면 승우님 어딘가에서는 뭐 이름을 닉네임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은 무슨 공부하지? 뭐 이런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이 들으면 좋고 그 다음에 애플과 떡떡DC를 떼어놓기가 진짜 어려워요. iOS 개발을 하다 보면은 떡떡DC라는 키워드를 떼놓기가 어려운데 그 떡떡DC 위너가 되면 뭐가 좋은지 그런 게 있는 건가? 또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떡떡DC의 장학생이 되는 방법 혹은 되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그냥 저녁에 심심하신 분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실망을 할 수 있는데 최신 기술에 대한 학습을 원하시는 분 막 새로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머리 아파서 주말 저녁에 하기에 너무 머리 아파서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이직에 대한 팁 막 이런 거 하면 무조건 너도 내 카라 쿠베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개발의 비법 이것만 하면 너도 이제 시니어 막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 키워드는 WWDC 위너 스칼라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버 리버님이 WWDC 위너로 iOS 시작하기라고 간략하게 조금 있다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승우님이 정신 차려보니 WWDC 위너가 되어버린 건에 대하여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평소에 너무 궁금하던 것들이 있어서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이 오늘 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
리버님부터 어디 사는 누구신지 뭐 하시는 분인지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요거 화면 공유 일단은 끄고. 아, 네, 좋습니다. 혹시 그, 그 화면도 켜야 되나요? 아니요 비디오? 그냥 네 라디오 마냥 아하. 네 자박자박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키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기압이 바짝 들어가 있어요. 잠시만요. 키노트가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럼 말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보내드릴까요, 파일? 아니 편하게 네 편하게 심호흡하시고 뭐 이거 키노트야 나중에 또 공유를 하면 되죠. 하면 되니까 네 편하게 해주시죠. 아직 마치 안 보이죠, 화면? 뭔가 네, 로딩만 안 되고 있어요. 들어오네요.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고 네. 아니면 바로. 아이고, 네, 구두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니어 개발자 리버이고요. 간단하게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 2학기에 이제 컴공으로 전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약간 다른 웹이나 이런 개발 분야를 시도해보다가 iOS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지금은 포스텍에 있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여러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떡떡DC 민어로 iOS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요. 떡떡DC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유, 네. 떡떡디시요? 떡떡DC. 떡떡디시 아니면 떡떡디시 스칼라식? 아, 일단 떡떡DC부터요. 와.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떡떡디시 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 아닌가 아는 사람 들어달라고 해야 되나? 따봉이라도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아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떡떡DC는 이제 iOS 개발자라면 알아야 하는 컨퍼런스로 애플에서 매년 주관하는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의 약자예요. 매년 6월쯤에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스위프트나 iOS 개발을 위한 신기술들을 공개하고 애플의 제품들을 공개하는 등 애플이 주관하는 1년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예요. 그리고 이 WWDC에서 하는 이제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iOS 앱 공모전을 열어서 매년 이제 학생들 제출 제안으로 약 35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해서 이제 장학금을 주는 그런 행사? 약간 공모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제 개발과 앱의 가능성을 애플에게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위너들에게는 떡떡DC 이제 그 해당 연도에 전용 이제 옷이나 핀셋 뭐 이런 걸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게 1년에 13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원권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 위너로 선정이 되었고 이번 올해에 되게 감개무량했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떡떡DC를 준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했는데 이제 PPT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구두로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켜드릴 수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뭔가 준비했는데 링크를 못 키면 너무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링크를 그거 보내드렸어요. 뽕 차오르게 제가 한번 링크 어디로 보냈죠? DM으로 보냈습니다. DM이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DM이요? 카톡이란다. 이 디스코드 DM. 아, 맞다. 네, 왔어요. 리온님이 또 계시군요. 사실 저는 리, 이오입니다. 이유. 리온님께 보냈습니다. 아유, 네,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이거 지금 6페이지예요. 6번째 페이지. 6페이지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6번째 페이지. 어? 올리죠?
일단은 네 아유, 잠깐만 제가 일시정지를 이걸 하고 미리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확인을 승우님 급하게 부산에서 본 겁니다. 승우님 소개를 네? 듣고 한번 가볼까요? 제 소개 제 소개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승훈이라고 하고요. 앞에 리본님과는 다르게 제가 지금 다니는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닉네임을 정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명으로 승훈님이라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냥 회사 다 까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현호님, 리오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때문에 약간 고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지금 앱스토어에서 의도치 않게 메신저 1순위를 달리고 있는 앱을 만든 회사에 다니고 있는 iOS 개발자고요. 올해가 이제 1년 차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WWDC 장학생이 된 거는 아니고 작년에 2021년 장학생이 되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장학생들이 좀 적었는데 올해 되게 많아졌거든요. 내년에도 더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와글와글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키오토가 열렸네요. 그럼 다시 이제 리본님에게 순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6번째 페이지 열어주세요. 와 이거 받은 거예요? 네, 이거 받은 거예요. 이 배지 다 어디 있어요? 에어팟과 저 배지 에어팟도 다 주나요? 장롱에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와 파시죠 에어팟은 사겠습니다. 부러운데요? 에어팟 프로. 근데 사실 저기에 애플 로고를 박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 있긴 했습니다. 아하. 아무튼 이렇게 이제 로고 이어서. 박힌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 옷엔 로고 박힌 거고 저 모자 에어팟? 저 친구는 배지예요. 그렇군요. 와 이런 거 준대요. 뽕이 차오르는군요. 혹시 안 받으셨나요? 저도 받았죠. 저도 받았는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에어팟은 없었는데 사실 에어팟이 제일 부럽네요. 에어팟이 제일 부럽고 에어팟 프로. 네. 네, 저도 구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배지들이랑 후드티도 저희랑 디자인이 똑같은 것 같고 저 배지들은 디자인이 많이 다르네요. 에어팟이 제일 부럽습니다. 네. 이게 6페이지인가요? 네, 맞아요. 네. 매년 올라오는 이제 WWDC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 공지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제가 나중에 승훈이 발표하실 때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때 이 사이트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부터 해서 앱의 용량 및 앱에 돌아가야 되는 기종 등 여러 자세한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구글링을 하면 이전 출작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랑 가이드라인들이 약간 블로그 적으신 분들에게 올라오는데 이 공식 공지는 이 작품 제출 기준이 매년 달라져가지고 꼭 이걸 다 정독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계속 읽어봤어요. 처음에 읽어보고 제출 직전에 또 읽어보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 용량 크기를 제출 직전에 확인해가지고 제출을 못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이패드용 앱인데 아이폰용으로 만들어서 다시 수정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출하실 때 뭐 학교를 다니고 계시면 교수님 추천서와 같은 서류 같은 것도 필요해가지고 미리미리 공지를 다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준비하고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구글링을 하면 이제 WWDC 출품작들을 정리한 기터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적인 앱들을 보면서 어떤 앱이 약간 위너로 선정을 되었는지 봤어요. 이게 업셉티드, 그 다음에 제출, 약간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앱들이 이제 받아들여졌고 이제 위너로 선정이 됐고 어떤 앱들이 리젝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위너로 선정된 앱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중에 코드가 관심 있는 것들 이거 어떻게 구현했지? 이런 거 기터브 찾아가지고 코드를 읽어봤었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위너로 선정된 사람들의 특징은 교육이나 사회적인 의미 이런 걸 담았거나 아니면 좀 재미 요소들을 담은 그런 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저는 이제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애플에서 좀 의미 있게 바라볼 것 같은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 7년 정도 제가 일기를 적었는데 그래서 일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일기를 적게 되면 이제 나의 감정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저는 이 감정을 다루고 뭔가 어루만지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일기를 몇 년 적다 보니 이제 기쁨 이런 단어보다는 뭔가 구름 위를 덜어다니는 것 같아 라던가 좀 그 단어 같은 거를 되게 풀어서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떤 날에는 수백만 명의 관중들의 뭐 박수갈채를 받는 기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내용들을 적다 보니까 되게 그 떡떡디씨의 이런 걸 좀 녹여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감정을 단어가 아닌 좀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구나 라는 저의 생각을 표현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며 떡떡디씨를 제출하게 됩니다. 두 번 탭탭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 이제 어, 저는 이제 처음에 바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제 스위프트 배운 지 얼마 안 됐었고 한 달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개발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그러고 만들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아엎고 아이디어를 짰어요. 이때는 개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걸 해야지 하면서 로우 파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탄생한 이제 EP라는 결과물인데요. 다음 페이지. 여러 번 누르면 이제 사진, 영상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6번 정도 더 눌러야 돼요. 오.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혹시 음소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출을 했어요. 잠깐만요. 죄송 이제 제가 사용자들이 음성으로 해야 돼서 이때 네. 사용자들이 이제 여러 감정들을 단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만든 앱이었고 첫 화면에는 감정들을 카드로 나열시켰고 카드를 선택하면 감정과 관련된 화면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각 카드에는 시각적인 화면과 함께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반응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각 감정에 맞는 사운드를 재생시켜서 사용자의 감각을 자극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해석하기에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제출할 때 영상도 같이 만들어서 제출했거든요. 이 화면에 약간 어떤 의미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 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되게 물결 같은 저게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사람이 그 잔잔한 게 그 편안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이제 편안한 사람들은 이 주변 환경들 저 누르면 계속 배경화면이 바뀌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각 화면 요소에 맞는 이런 설명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저는 이 떡떡디씨 위너를 통해서 내가 iOS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됐고 또 유저 인터뷰 이제 그거 만들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또 위너 선정된 후에 보신 분들이 연락을 받으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떡떡디씨와 저의 일기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체리씨라는 일기 앱을 만들게 돼요. 이 떡떡디씨에서 경험했던 것들과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앱을 만들었고 이 남은 대학 생활 동안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유저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저의 기술 스택을 좀 더 쌓아 올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앱을 만든 이유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보고자 하는 욕구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떡떡디씨 위너를 그저 경험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 떡떡디씨 위너가 되면 이제 1년 동안 앱스토어 이제 개발자 계정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쓰고 싶었고 떡떡DC에서 뭔가 인정받았던 그 감정이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뭔가 꼬리를 물고 계속 아쉬운 부분을 채우고 나아가는 것이 뭔가 지금의 성장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로 이거 얘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주시죠. 바코드인데 지금 업데이트를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할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저도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처음 받겠습니다. 체리 씨 다운 받아주세요. 다운 받고 코멘트도 남겨주세요. 코멘트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17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사실 개발자로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 먹은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 시간 만에 뭔가 웹이나 앱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뭔가 내가 만족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불타오르는 약간 열정을 가지고 달릴 수 있고 아직도 더 나은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저의 이 열망이 가득할 수 있었던 건 다음 페이지. 다 좋은 환경에 속할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실 말로는 되게 쉬운데 저는 사실 서울에 살지도 않고 iOS 개발을 하시는 분이 주변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iOS 컨퍼런스들을 참가하거나 슬랙, 디코와 같은 방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랑 컨택을 많이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를 뭔가 계속 좋은 환경에 노출시키고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발표도 신청하게 됐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다음 페이지로 저는 여러 사람들과 환경들과 얽히고 설켜가며 사는 삶을 되게 즐기는 멋진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리버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긴 주니어 개발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멋진 곳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혹시 그 좋은 환경이 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항도 속해 있죠. 그 포항의 포스텍에 이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라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멘티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프로덕트 만들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공식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약간 신청도 해가지고 많이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기 아. 절찬 모집 중이래요. 지금 모집 중인가요? 네, 모집 중이래요, 여러분. 네, 지금 모집 중.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진짜요. 들었어요. 어땠어요? 왜 그래요? 저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발표하려는 거랑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멋진 앱도 만드셨고 뭐 너무 멋지신데요? 아유, 수호님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닭살 돋은인데 어제 사실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 나누면서 어느 부분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네네. 이제 떡떡DC 위너가 되고 아직 떡떡DC를 제대로 활용을 잘 못했어요. 뭔가 그래서 그 뒷 이야기를 아마 다음 발표자이신 승우님께서 네, 부담이 되는데 정리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 뒷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한 얘기가 그냥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게 됐고 어떤 걸 만들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리버님이 발표하신 거랑 많이 비슷할 것 같고 당연히 뒷부분도 있죠. 뒷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키노트를 안 만들었어요. 어제 리버님이랑 얘기할 때 키노트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막상 키노트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뭔가 수다 떠는 게 저는 더 낫더라고요. 워낙에 제 얘기가 엄청 체계적으로 할 얘기들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리오님이랑 한번 그 아디오스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한번 키노트로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말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키노트가 없다는 점 드립니다. 좋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바로 저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럼요. 바로 저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어색하네요. 네. 저는 아까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양승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정신없이 뭐였죠? 정신 차려보니 이제 떳떳이시 위너가 되어 있던 건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사실 적당한 제목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이걸 아우를 수 있는 게 좀 정신없이 했다 이런 거인 것 같아서 제목을 저렇게 지어봤어요.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 좀 많이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못 도달했었는데 어제 리버님이랑 이제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리버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학생이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해서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이 장학생 그걸 하게 됐는지랑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고 이제 장학생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리버님이 되게 이야기를 엄청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별도로 특별히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네, 2021년 애플 장학생이 똑똑TC 장학생이 됐던 양성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iOS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재밌어요. 재밌어서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 교수님 중에 굉장히 특이하신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 20대 정도 있는 아이맥이 있는 강의실에서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C 언어로 객체 지향을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리오님은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런 강의가 피해가야죠.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수업은 네. 피해가야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 강의 방식이 되게 좋았었고 와. 아이맥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맥을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써봤는데 아이맥을 쓰면서 뭔가 개발을 해보니까 그 맥의 이런 수려한 디자인이나 이런 사용자 친화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와닿으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맥을 사서 iOS 개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의도치 않게 C 언어 강의에서 그것도 네, C 언어로 객체 지향을 하는 강의에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재미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게 이제 제가 2학년 때 2학년 1학기였어요. 군대를 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그런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제가 아 나는 iOS 개발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군대를 가면서 아, 전역할 때까지 돈을 모으면 뭐를 할 거냐라는 걸 할 때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맥북을 사는 거였어요. 전역을 하면은 iOS를 개발하기 위해서 맥북을 꼭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2018년쯤에 제가 그 인터넷 기사 같은 걸 읽다가 처음 접하게 됐던 이야기가 국내에서 최초로 떡떡DC 장학생이 나왔다, 선발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게 됐어요. 2018년에. 그 당시에 그걸 봤을 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왜냐면은 애플에서 어떤 장학생을 뽑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장학생이 처음 나왔다는 것도 너무 흥미롭고 또 그 장학생을 단순히 그냥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뽑아가지고 애플에서 떳떳이 행사하는 애플파크에 초대도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행사도 참여시켜주고 네트워킹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그런 엄청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의 뇌리에 되게 강하게 박혔던 것 같아요. 이 스위프트 스튜던 챌린지라는 거의 존재나 떳떳이 장학생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에 강하게 박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결국에 전역을 해서 저는 마음 먹었던 대로 맥북을 샀죠. 맥북을 샀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듯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전역을 해보니까 망했던 학점도 채워야 되고 강의들도 쌓여 있고 과제들도 매주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과제만 해 나가는데도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것처럼 iOS 개발은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4학년이 돼 있더라고요.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취직도 해야겠다. iOS 개발도 하고 싶다 해서 2021년 2월쯤에 iOS 개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리버님도 아시겠지만 떳떳DC 행사, 스위프트전 챌린지에 대한 행사가 4월쯤에 공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iOS 공부를 이제 막 2개월 정도 유튜브나 유데미 이런 강의를 찾아보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한 지 2개월 만에 스위프트전 챌린지가 시작이 된다는 걸 보고 우왕좌왕하면서 정신없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 뭐 UI킷이나 스위프트 UI 심지어 스위프트도 솔직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안 하면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였거든요. 아무래도 학생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학생이 아니라면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고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거니까 이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냥 무대뽀로 하게 됐습니다. 아까 리건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사실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해외에서 이제 특히 해외가 많죠. 아무래도 역대 떳떳DC 장학생이 되셨던 분들이 올렸던 데모 영상들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단순히 영상뿐만 아니라 코드 같은 경우도 깃허브에 찾아보면 레포지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정리되어 있는 그 레포지토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개월밖에 안 됐을 시점에서 이 스위프트 챌린지를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다들 되게 뭔가 사회적인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교육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하나를 해볼 수 있다면 재미를 주는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좀 재밌는 걸 만들면은 어떻게 승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미를 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리소스 제한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리소스가 25MB를 넘으면 안 되고 외부 프레임워크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고 전체 시간이 3분 이내여야 되고 이런 제한 사항들까지 고려를 해보니까 좀 게임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고전 게임을 하나 만들게 됐고 그 고전 게임이 어떻게 애플 내부에서도 재밌게 플레이를 하셨는지 놀랍게도 제가 장학생의 선발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발이 됐을 때 되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iOS 개발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상 선발이 되니까 이거를 축하해줄 사람이나 어디 자랑하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학생들이 더 많지도 않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기회로 좀 많은 기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걸 발판 삼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의 디벨로퍼 릴레이션 쪽에서도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기도 했었고 다른 이전해 장학생 분들이랑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고 어떤 개발자 분들께서는 또 밥도 한번 사주시겠다 이래서 또 그런 네트워킹 기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그 이후로도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했는데 부끄러워서 일단 지금 말씀 안 드리고 네,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아무래도 그런 타이틀까지 있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확실히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부스트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스트 캠프에서 iOS로 참여를 해서 6개월인가요? 8개월 정도? 8개월,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개월간의 이제 그런 교육 기간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좀 다른 iOS 개발자들과도 많이 만나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하는 법도 많이 배우고 또 그런 네트워킹 기회도 많이 가졌고요. 그걸 지나 보니까 벌써 채용 시즌이 돼 있더라고요. 채용 시즌에도 사실 저는 좀 쉽게 취직을 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굉장히 불안감이 많았거든요. 과연 내가 그 떳떳이 장학생이라는 타이틀 하나 빼고 내가 봐줄 만한 게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게든 취직을 해 있더라고요. 사실 어제 이제 리본님도 저한테 말했듯이 떳떳이 장학생이 된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그 이후가 어땠는지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는 게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제가 떳떳이 장학생이라는 거 하나로 인해서 부스트 캠프에 붙고 그 이후에도 채용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가져서 바로 취직을 한 거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근데 확실하게 제가 느끼는 거는 떳떳이 장학생이 된 이후로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전 세계 350명밖에 뽑히지 않는 건데도 내가 이런 걸 해서 이게 됐구나. 이런 거에서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그 자신감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양한 기회들로 좀 많이 이어지게 되면서 좀 좋은 환경들, 아까 리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환경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떳떳이 장학생이라는 거 하나가 이거 하나만으로 뭔가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회들이나 자신감 같은 것들은 진짜 어떤 거랑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는 것 같고 iOS 개발자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뭐 어떤 다른 걸로 대체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도 iOS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꿈꾸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또 추천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또 내년에는 아마 오프라인으로 할지도 모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애플파크에 뭐 초대가 되고 떳떳이 키노트를 직접 보고 이런 건 없었지만 또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제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제가 이제 떡떡DC 저는 출품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거과 관련은 없는데 사실 멀리서 옆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학생들 중에서 떡떡DC 스칼러십 이런 위너가 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싶은데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 WWDC 위너가 되었다는 그 실력, 절대적인 실력이 무언가를 만들어줬다기보다는 사실 애플 아카데미 말고 그 이전에 있던 WWDC 위너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에게 자랑을 할 것도 생각을 못하고 공모전에 나가는 거잖아요. 와, 나 여기서 1등 하면 누가 자랑해야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는 거니까 무언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걸 혼자서 막 찾아 나가고 정보도 없는 거를 가지고 완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상을 받은 그 본질 자체가 저는 개발자의 본질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iOS 개발을 오래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개발자는 내가 맞닥뜨린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그 기술을 습득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이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어. 이 프레임워크를 잘 다뤄. 이 그 절대적인 스킬의 레벨이 아니라 그 마인드셋이 되게 개발자를 많이 높게 성장시키는 주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칼라십 위너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찾아서 한번 제출해 봤어요만 해도 저는 그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스스로 뭔가 자기가 찾아서 뭔가 도전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이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옛날에는 이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입상을 못하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저거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보다는 일단 참여하는 거에서 오는 의미들이 꽤 큰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잘 되면은 더 좋지만 사실 참여를 안 하면은 절대 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참여를 해야지 되든 말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참여를 하기까지가 사실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 그 말이 진짜 저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해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사실 오늘 이 저도 시간이 되게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물어보려고 사심을 채우는 시간이기도 한데 이거 얘기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채팅으로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게 어, 16명인가요? 국내에? 몇 명이죠, 지금? iOS 올해 그 몇 떴던 명이죠? 위너가 30명 안 토탈, 되지 않나요? 토탈로 하면은 몇 분이시더라? 꽤 많이 늘어나가지고 최근에 토탈로 하면 그래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음. 있거든요. 26명 계시네요. 26분 계시네요. 그래도 토탈에서는. 전국에 26명한테밖에 못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저번에 막 질문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라는 질문도 있지만 그냥 지금 방금 문득 든 생각으로는 그러면은 몰라요. iOS 쪽에서는 WWDC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인상이 강렬해서 WWDC 위너라는 타이틀이 네카라쿠베를 갈 수 있는 골든 티켓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면접 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눈길을 끌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이한 경험이긴 하잖아요. 국내에 많이 없는 경험이고. 그게 눈길은 끌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골든 티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확실히 막 이거는 꼭 뽑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서 저도 사실 취직했을 때 느낀 거는 이게 WWDC라는 걸로 다 해결이 되진 않지만 적어도 그게 많은 기회들을 열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간접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됐달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면은 그런 타이틀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은 조금 시선이 가는 게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만 결정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꼭 WWDC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최근에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부를 해서 뭘 만드는 것과 뭘 만들면서 공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그냥 본인의 선호 스타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이 WWDC 스칼라십에 나가기 위해서 나는 스위프트를 공부했고 2개월밖에 안 된 상태로 나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언가 나가는 건 차라리 안 나가는 것만 못하다라는 이야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그냥 일단 해보는 게 저는 무조건 더 좋은 것 같고요. 공부 스타일에 관해서는 비슷한가요? 어떤 거라고 하셨죠? 공부를 하고 뭔가를 만드는 것과 만들면서 공부하는 그쵸? 것이라고 네. 하셨나요? 저는 약간 만들면서 공부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그 공모전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 참여할 때도 물론 제가 그거 하려고 스위프트 공부를 시작했던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서 뭐 UI킷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치라는 대로 따라 쳐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UI킷이나 이런 거에 사실 벗어나서 처음으로 스위프트로 뭔가를 만들어 본 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프트 언어적 특성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해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뛰어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저는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리버님도 혹시 저는 어떠신지? 저는 살짝 약간 꼬리를 무는 느낌? 어쨌든 공부를 하다가 앱을 만들다가 앱을 만들면서 또 공부하는 게 생기고 약간 그런 음, 느낌인데 그 약간 배우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앱을 만드는 거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체계적인 그런 약간 성취감이 있었고 앱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다 싶으면 앱을 만들고 음, 앱을 만들다가 나 좀 약간 알고 있는 걸로 계속 우려먹는 느낌이 든다? 그럼 또 공부를 하고 약간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음, 시기에 맞는 걸 선택하는 느낌? 저는 약간 저도 만들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면서 만들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아, 그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상태로 기술을 습득하고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 개발을 제가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뭔가 막 클론 코딩도 많이 했었고 그냥 남이 만든 음, 코드도 많이 따라 했었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아 나 이제 뭐 UIkit도 알아 스위프트 UI도 알아 했는데 나중에 음, 뭔가를 만들어야 됐더니 모르는 거야. 당연하죠. 개발을 하면은 항상 새로운 거를 계속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게 계속 나와서 무언가 내가 만드는 거는 앞으로도 새로운 게 나와서 그걸 만드는 거일 텐데 똑같은 거를 계속 만들지 않는다면은 공부를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는 방향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을 위해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좀 더 개발자의 삶에 그 안락함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일로 가는 게 어때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이거는 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좀 궁금했어요. 음. 공감이 되는 분이네요. 음. 그러면은 요것도 좀 궁금한데 이것도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맨 처음에 iOS 공부를 하면 뭐 키워드는 뻔하잖아요. 스위프트 문법, UIKit, 스위프트 UI인데 거기서 한 두 뎁스만 내려가면 이제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뭐 비동기 캐싱 막 해야 될 게 가지처럼 막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가는 일이 저는 많이 발생해서 그걸로도 좀 괴로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혹시 이런 괴로움을 겪은 적이 있거나 겪었다면 어떻게 좀 극복하는 편인지 궁금해요. 리버님 먼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 네. 리버님 리버. 말씀드린 거기 리오님 아니요. 먼저 때문에. 말씀 주세요. 아니요. 리버님 얘기 먼저 듣고 가죠. 있죠? 이런 경험 있죠? 아, 있죠. 근데 저는 뭔가 그런 걸 즐겼던 것 같아요. 뭔가 깊숙이 내려왔을 때 이거 한번 해보면 뭔가 구글링에도 아무리 안 나오고 막 그런 약간 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꼈을 때 저번에 리오랑 그 프로비저닝 그거 음, 관련해서 엄청 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음, 뭔가 너무 와 괴로웠어. 이거 아는 개발자 몇 명 없겠다. 약간 그런 성취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뭔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사람들이 막 잘 봤다 이런 댓글 달고 거기서 뭔가 성취감도 얻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내려가서 깊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 어느 정도 좀 깊게 내려왔는데 모르겠다 싶었을 때 그걸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쉬운 방법? 약간 그런 것도 찾는 것 같고. 혹시 원하는 답변이 이런 게 맞나요? 원하는 답변은 없죠. 그냥 궁금한 거죠. 예를 음, 들면 저는 보통 이제 버그 픽스를 할 때 이 버그를 네. 잡으려면 이제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다가 보면은 갑자기 이제 이 비동기를 내가 좀 잘 몰랐구나. 비동기로 가다가 보면은 이제 막 운영 체제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와 미쳤다. 이거는 제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비슷한 결론에 저도 많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선택지가 뭐지?를 한두 개 정도만 남기고 다 쳐내고 일단은 그것만 하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얘네도 해야지 했는데 그 녀석들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적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노션에다가 그걸 남겨놓거든요. 약간 투두 리스트처럼. 음, 약간 개발을 엄청 하다가 어느샌가 공부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건 많은데 뭔가 흥미롭게 음, 공부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럴 때 이제 그 리스트를 보면서 와, 씨, 이거 그때 진짜 골머리 앓았던 애인데 이번에 도전해본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얘기하면 약간 그 처음에 UIKit 이런 거 공부할 때 스위프트 공부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까 부스트 캠프를 말씀드렸었는데 부스트 캠프도 하기 이전에 정말 날림으로 이거저거 일단 구현한 주먹국으로 구현하는 게 급급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좀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좀 신경을 꺼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면은 좀 신경을 꺼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제가 졸업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앱이 이제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에서 그걸 비전을 한번 통과를 시켜가지고 비전 프레임워크 통해가지고 그 스켈레톤을 따가지고 운동 포즈를 이제 점수 매겨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주도를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하는 것도 있었고 서버 맡은 친구가 이제 영상 같은 거 저장하는 서버나 이런 거 해줘가지고 그 네트워크 통신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캡처 해가지고 비동기적으로 처리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컴플리션 핸들러, 클로저 이런 거 사용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함수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못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거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언어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지 않았고 뭐 이전까지만 해도 C++, 파이썬 이런 거밖에 안 써봤던 정말 간단하게 학교 과제나 하고 이 정도였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무시하고 돌아가면은 돌아가네.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넘어가고 네트워크 통신 같은 경우도 뭐 URL 세션 이런 거 안 사용하고 데이터에 URL 넣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런 식으로 때워서 한 적도 많았고 근데 일단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더라도 뭔가 구현하는 거에 흥미를 가지고 이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충분히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비동기 통신이나 뭐 비동기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고 클로저가 뭐 하는 건지 함수형이 뭐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값들을 캡처하는 게 뭐 셀프 캡처를 이래서 하는 거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테트리스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짝대기 하나 남겨놓고 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그거를 터칠 때 쾌감이 있잖아요. 아,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하다가 망치는 거보다는 그냥 즐기는 거죠. 뭐. 재밌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면은 그때 또 얻어지는 쾌감이 또 크니까. 저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거기서 즐겁게 하고 이거는 더 알아야겠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좀 확실히 알아가고 아까 리버님도 얘기하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노션으로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션으로 정리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음,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내가 파고 어느 부분을 모르겠고
근데 이런 거를 아무리 내가 해도 모르겠다 싶을 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앓고 있고 이러이러한 시도를 해봤고 그중에 어떤 거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혹시 뭔가 이런 식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되게 잘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맞죠. 되게 좋게 약간 쓸 수 있는 거 좋은 약간 카드라고 해야 되나? 감사한 경험이죠. 그런 거.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그 능력이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내가 모르는 거를 정확히 인지시키게 만드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더 이전에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질문이 이것도 아까 맨 처음에 같이 얘기했었던 건데 그 뭔가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약간 우리는 너무 이제 빡빡하게 빡빡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컨퍼런스에 나갔는데 내가 발표한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 아니면은 뭔가 좀 허점이 있었어.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아직 그거를 거기까지 발표할 만큼의 이게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의 너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은 못 했어요. 저는 못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하면 되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질문의 시작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저도 그거를 깨는데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그 첫 마디를 못 대서 질문을 못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못 했더니 이제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그냥 이제 치워버렸다가 골마서 터지면은 다 드러내고 막 이제 수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옆에서 봤을 때 리버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는 질문을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느껴져요. 내가 정확히 웃긴 거죠. 뭘 모르는지를 몰라야 되는데 정확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 제가 이걸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딱 집어서 와 대단한데? 설명을 하기가 되게 수월한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하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1년 차지만 일하다 보면은 되게 모르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라 질문 잘하시는 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멋지시네요. 저도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약하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 저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리이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벽을 넘어야죠. 저 진짜 많이 박살났던 것 같아요.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때. 음, 뭐 항상 이제 사수분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보잖아요. 뭐 혹시 문제 있어요? 뭐 잘 돼가요? 그러면 네,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그때 말했어야 됐어.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공감이 놀랍게도 되네요. 그런 것도. 질문이 하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온다는 게 슬프군요. 눈물이 납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 사실 두 분 다 개발을 시작하면서 같이 이 WWDC와 프로젝트 개발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혹시 다시 돌아본 적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들었던 거를 워치용 앱으로 만들어서 그 앱으로 출시도 하고 그랬는데요. 코드가 굉장히 개판이죠. 지금 보면은 네. 싱글턴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비슷한 코드인데 이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로 들어간 것도 되게 많고 스위프트 언어적 특성들 있잖아요. 뭐 제너릭을 쓴다든지 아니면 상속 같은 걸 좀 잘 써보든지 프로토콜 같은 걸 잘 활용해 본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진짜 네, 정말 그냥 동작하는 코드를 짰더라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짜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스위프트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플레이그라운드를 다뤄본 것도 아니고 이랬으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도 뭣도 모르고 짜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확실히 그게 크죠. 아 정말 코드를 발로 짰구나. 정말 돌아가는 코드를 짰구나. 근데 그래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랄까 그때 그랬던 시절도 있고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별로입니다. 코드가. 리버님은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혹시 떡떡DC 코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 프로젝트? 뭐 뭐든 좋아요. 네. 아, 저는 웹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운 좋게도 처음 코드를 짜서 만든 거를 배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실사용자들이 있었고 뭔가 거기서 약간 쾌감이 쩔었었는데 이제 다음 이제 웹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그 성과들을 보면서 와 진짜 코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지저분하게 남겨놓고 그냥 떠나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난 이걸 포폴로 계속 쓸 거고 좋았던 이제 부끄럽지만 되게 나에게 의미 있었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앱 출시한 것도 사실 그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을 겪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 과정에 뭔가 무언가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고치고 싶다. 고쳐가지고 더 나은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ING인 느낌? 아직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뭔가 이제 그 문제를 인지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커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이후에 뭐 면접을 볼 때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네, 그게 되게 큽니다. 만약에 코드를 정말 이상하게 짰지만 그거를 그냥 뭐 자랑스럽게만 생각하면 조금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어도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거가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을 좀 개선을 해보고 싶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진짜 100점 만점에 한 90점짜리 답은 되거든요. 리팩터링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네, 그냥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다른 뭔가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더 좋은 거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의 답을 뭐 정답이 아니고 그냥 그의 생각과 그런 답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남겨주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는 이 디코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하다가 디코에 방이 있는데 뭐 얘기해요? 물어봐요? 뭐 이런 데다가 물어봐 주시면은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가능하면 제가 섭외 능력이 얼만큼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하고 싶어요. 2주에 한 번씩 해서 듣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계속 물어보고 하고 싶은데 오늘 어땠는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딱 제가 생각했던 1시간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와 승우님 네,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쵸. 저희 세 명만 1시간 동안 말을 하고 있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특별히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네, 뭐 부스트 캠프 하면서 부스트 캠프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거나 아니면 저번에 같이 했던 아디오스 그런 기회 있거나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회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해보고 싶네요. 저도 다음에도 들으러 저도 오겠습니다. 네버님도. 저는 이렇게 발표를 한 건 처음이었는데 사람들이랑 뭔가 회고 같은 건 계속 같이 했어가지고 약간 좀 큰 데서 얘기를 하는 건 좀 떨리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리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떨리는 거에 대한 코멘트를 하자면
여러 번 하면 안 떨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안 떨릴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최초이자 최후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스위프트 언어를 배우고 있는 비전공자입니다. 사실 iOS 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비전공자입니다. 추후에 진짜예요. 추후에 WWDC 위너를 준비한다면 어떤 점을 미리 배워놓는 게 좋을까요? 요런 게 항상 시작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눈가리개인 것 같아요. 네. 얘기해주세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진짜 뭣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기간을 또 짧게 주지 않거든요. 거기서 정확히는 이제 공고가 나오고 몇 주였죠? 한 2주였나?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주지는 않아요. 3주 정도 네. 되나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사실 그거를 한다는 그 기간 안에 뭐 누가 감시를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뭘 만들어 놓고 그때 제출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요. 뭔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뭔가 그런 거를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고 아 이게 될 수 있을까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시작하시는 게 제일 클 것 같고 극현이 오히려 더 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보단.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에요. WWDC 이거 알고 나서 한 3달 전인가 알았었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게 안 나오다가 이게 기간이 임박해오고 뭔가 진짜 해야지 하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한번 엎어지고 저 아이디어 한번 엎고 나서 그거 3일인가? 이틀 만에 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보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공부로 하시고 그러니까 도전하는 그 정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해보자 약간 이런 거. 아니 뭐 쓸데없는 걱정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깃허브에 가면 코드도 많아요. 코드를 직접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그 코드를 보면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 스프라이트 킷 이런 걸 사용했었는데 사실 스프라이트 킷 저 지금도 잘 못 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이전 해, 그 전전 해에 올렸던 코드들 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스프라이트 킷을 이용해서 어떤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스프라이트 킷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하고 뭐 어떤 클래스가 있고 이런 걸 정리를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부딪혔습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했던 거였어서 네, 준비하시는 거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할 때는 누구한테 추천 받았어요? 저는 추천인 정도 한 명은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금 했어요. 추천인요? 그 뭔가 추천인 추천인이 있지 않아요? 네 추천인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추천인이 있었나요? 아니? 리브님? 그게 아마 그 교수님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오님? 아, 그거는 약간 추천인 개념보다는 그거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교육기관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 그런 용도였던 것 같아요. 네. 학교 교수님이라면 누구나 다 기쁘게 써주실 만한 내용이긴 하군요. 네, 그쵸. 근데 저도 근데 지금 기억나는 그럴 수도 게, 있어요. 네, 저도 좀 임박해서 그 항목을 좀 네,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임박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막 바로 메일 보내가지고 아, 죄송한데 이러 해가지고 교수님 정보 좀 쓰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까 리버님 말한 대로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거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거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미리미리.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으니 오늘 재미있는 말씀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박수 이거. 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시고 제가 또 다른 주제로 재밌는 이야기를 요청드릴 테니 그때도 네, 지금처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